사실 책은 뭐 여기서 보고 읽으시라 보다는 이제 계정을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후작업을 좀 신경 써주세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 자료로 도배하는, 저는 무조건 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최윤철입니다. 모두들 연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아마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 텐데 1년간의 소회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먼저 올해 시장 얘기를 해볼까요? 혹독한 작년에 약세장을 뒤로하고 반등을 이뤄냈다는 부분은 반길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성화된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예컨대 테마주, 그리고 밈스탁, 신규 상장 종목들의 급등, 이런 것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좀 펀더멘털에 대한 회의론, 이런 것들이 다시 머리를 들었던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투자 아이디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맞았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저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성과는 아니었다라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대신 약세장 때 기록했던 마이너스를 일단 충분히 다 메꿨으니까 거기에서 1차적인 위안을 삼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의 동료 매니저들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둬서 전체 회사 성과를 이끌어줬다는 부분에서 또한 위안을 찾습니다. 올해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세 가지가 떠오르는데, 뭐니 해도 가장 첫 번째는 한국형 가치 투자를 출간한 일이었습니다. 21년 만에 제가 신경 쓰이던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을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냈다는 데서 감회가 아주 남달랐고요. 그리고 내고 나서의 피드백도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서점에서의 평점도 높았고 판매 부수도 이제 23,000권 정도가 나갔으니까 요즘 어떤 출판시장 분위기를 생각하면 많은 호응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하게 우리 VIPTV 구독자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그 정도가 구매해서 읽어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이제 도움이 되었다는 후기를 블로그나 서점 리뷰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판매 부수나 그런 거보다도 이게 저한테는 훨씬 더 뿌듯한 일이죠.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가투를 출간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이제 같은 이름, 한국형 가치 투자라는 이름을 단 공모펀드를 출시한 일. 사실 공모펀드 시장이 너무 침체됐기 때문에 이게 1년도 안 돼서 2천억을 넘는 규모가 될 거라고는 정말 미처 상상을 못했습니다. 더 고무적인 거는 저희의 취지에 부합하는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펀드 가입자가 8,220명이세요. 사실 20년간 1임 3호를 하면서 고객 한 2,000명 정도를 제가 맞이했는데 공모펀드 하나로 8,000명이 넘는 가입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지점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저희의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에 부응한 그런 숫자여서 고무적이고요. 세부적인 데이터라도 저희가 추구했던, 예컨대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는 펀드였으면 좋겠다, 젊은 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전체 저희 운용 규모 중에서 19.4%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한마디로 연금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노후를 저희한테 맡긴 분들이 전체 한 5분의 1 정도가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온라인 판매 비율이 37.6%인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저렴한 방법으로 가입을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서 젊은 투자자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정말 저희에게 고무적일 만한 그런 공모펀드 런칭을 하게 됐고요. 그만큼 저희가 꾸준한 성과로 돌려드려야 됐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세 번째 기억에 남는 일은 VIP 자산운용이 올해 창립 20주년이었는데요. 그걸 기념해서 전 직원이 3박 4일로 홍콩 여행을 갔다 온 거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준 동료들에게 감사함도 표현하고 좋은 추억도 함께 만드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그걸 충분히 달성했다고 할 정도로 저는 동료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즐거웠고요.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겼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오사카도 가고 시안도 가고 이렇게 단체 여행을 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첫 단체 여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네, 올해 도움을 받았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좋은 정보처가 있어요 라는 거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준 그 채널과 블로그에 대한 헌사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스에서 운영하는 머니그래피라는 채널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 채널을 봤을 때는 구독자가 적었는데 지금은 한 17만까지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핵심 코너는 비주류 경제학입니다.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그리고 고정 출연하는 재무덕후 회계사가 티키타카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제 기억에 남는 컨텐츠는 팝업 스토어 편, K-팝 편, 그리고 웹툰 편, K-뷰티 편, 극장 편, 그리고 저가 커피 편이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는 관심이 있는 산업이기도 하지만 또 올해 떠올랐던 이슈가 됐던 그런 산업들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산업 전문가한테 들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고 게다가 재미까지 있기 때문에 추천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채널은 빅데이터 기업인 바이브 컴퍼니에서 운영하는 생활변화 관측소입니다. 구독자가 5만 명 수준이니까 아직 그렇게 큰 채널은 아닌데요. 회사에서 집계한 소셜 데이터를 바탕으로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트렌드를 또 젊은 직원들이 티키타카로 풀어가는 내용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성과 재미를 동시에 충족하는 포맷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남는 컨텐츠로는 디저트 편, 그리고 임영웅 편, 버튜버 편, 운동화 편, 무신사 편, 특히 이제 패션 관련된 부분들에서 제가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유행이 워낙 빠른 분야니까요. 진행자가 3명이잖아요. 예. 누가 가장 재밌으셨어요? 그 십덕 있잖아. 종민군? 네, 종민군. 약간 캐릭터화 돼가고 있는 거는. 우리 아들도 얼마 전에 요아소비 공연 보고 왔어. 아이돌 노래 부른 일본 밴드.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내가 볼 때 되게 신기한, 야, 이런 걸 좋아해 하는 거를 그나마 생활변화 관측소가 제일 빨리 잘 잡아내는 것 같더라고. 그 버추얼 아이돌 콘서트 가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거 되게 잘 풀어주더라고.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채널은 MBC에서 운영하는 소비 더 머니 내의 코너인 푸드나잇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음식료 업체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뭔가 하나라도 더 제가 통찰을 얻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의미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고정 출연자가 진행자를 빼고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경영학을 전공한 셰프고요. 다른 한 명은 약사 출신의 음식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음식료께서 떠오르는 테마들을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들 간의 어떤 티키타카도 굉장히 꿀잼입니다. 기억에 남는 컨텐츠는 제가 좀 관심이 많은 영역인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K치킨, K라면, 그 외에도 미국에서 히트를 쳤던 냉동김밥, 케이크, 햄버거, 탕후루, 오래 관심을 끌었던 그런 음식 영역, 그리고 최근에 뭐 신세계 인수 이후로 변했느니 안 변했느니 논쟁이 있는 이제 스타벅스 편, 이제 그런 편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올해 뭐 소비재, 음식료 이런 것과 더불어서 제가 내내 관심을 가졌던 산업이 방산이었습니다. 근데 방산은 회사 측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좀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보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 군데 퍼져 있는 파편화된 정보들을 모아서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난이도가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우려고 참고했던 채널은 샤르레 군사연구소와 슈퍼소닉 TV였습니다. 이 둘은 원래 같은 팀이었는데 쪼개져서 이제 각자의 길을 가고 계신 거죠. 근데 각자 채널마다 매력이 다 다릅니다. 샤르레 군사연구소는 좀 검증된 밀떡이 그 무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해석해주는 거기에 묘미가 있고요. 그리고 슈퍼소닉 TV는 진행자와 함께 출연하는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워낙 경험이 많이 있으다 보니까 거기 바탕을 두고 한 취재, 이게 돌아보면 상당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채널을 방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뭐 유튜브 채널을 여러 개 소개를 드렸으니까 블로그는 하나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식상하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워낙 이제는 유명해진 그런 블로거 및 블로그입니다. 메르인데요. 슈카는 다른 결로 정말 자팍다식의 끝판왕이고 어떻게 매일 이 정도 분량의 글을 정기적으로 올리지? 이분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지? 라는 의문이 날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번호를 매겨가면서 하는 포맷이 특이하고 요즘 이거를 또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읽기가 조금 수월하잖아요. 그 포맷 하에서 세계, 경제,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을 골라서 저희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쉽게 설명해 주면서 좀 다른 해석, 깊이 있는 해석을 가져가는 이 부분이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저 책 덕후로서 올해 인상 깊게 읽었던 책들 몇 권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올해 제가 52권의 책을 읽었더라고요. 안나 까레나처럼 엄청 두꺼운 책도 있었고 삼국 전투기처럼 만화지만 뭐 11권이 이런 책도 있지만 다 그냥 하나로 봤을 때 제가 일주일에 한 권 정도씩을 읽어낸 셈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인스타에 올려놓은 책 리스트를 쭉 보니까 투자책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책,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일대기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이 읽었더라고요. 제가 리서치를 하는데 도움이 됐던 책,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던 책은 결제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이 책은 이제 정말 결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책이라서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결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거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뭐 K 컨텐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류 외전이라는 책이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건설, 건자재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건축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아파트에 어떤 요소들이 융합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풀 수 있었던 책으로서 아파트 속 과학이라는 국내 저자가 쓴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책, 같은 시간에 영화를 보는 것보다도 책을 읽었을 때 더 흥미진진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상하이의 유대인 제국이라는 책,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키워낸 초기 얘기를 다룬 리프트 오프,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가는지 알려주는 뭐 지금 많이 알려진 책인데 칩5. 이 세 권의 책이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았고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흥분감을 느꼈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한 조직을 이끄는 리더이기도 하기 때문에 리더십 관련된 책,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희 일터를 좀 더 좋게 만들까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면서 책을 또 접하기도 하는데, 야 이거 한번 좀 적용해 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불러일으켰던 책이 일터로 간 내과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거나 정말 일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고 싶다 라고 할 만한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읽었을 때는 그렇게 흥분감이 크지 않았는데 오히려 읽고 나서 자꾸 곱씹게 되고 그런 여운이 남는 책으로는 괴물 같은 기업 키엔스를 배워라. 제가 원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독특한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런지 키엔스 같은 기업을 좀 찾으려는 혹은 그 요소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제가 리서치할 때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책 자체의 강렬함은 크지 않았지만 오히려 거기서 준 프레임?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그런 책으로서 또 이 책을 꼽고 싶습니다. 책 리스트와 함께 뭐 간략한 서평은 저의 인스타 여기 이제 주소가 이제 뜰 텐데요. 제 인스타 계정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 외에도 더 참고하실 만한 책들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리진 않았지만 올해는 저희 채널이 부자TV에서 VIPTV로 개명을 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VIPTV 좀 부끄럽고 좀 어색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자꾸 부르다 보니까 입에 많이 있게 된 것 같아요. 비록 일을 하면서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밖에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사실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더 많이 좀 알려드리고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환영해 주시고 반갑다고 얘기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보내주셔서 사실 그 맛에 영상도 찍고 이 채널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VIPTV에 보내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1월 되면 이제 또 라이브를 하겠죠. 매년 해왔으니까 라이브와 함께 또 유익한 영상 많이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저희 동료들과 함께 또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를 기원하면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년 동안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